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누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그래요? 시장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리나. 그런데 다만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금리. 그걸 전망하면은 나중에 그거 한번 당합니다. 경제 공식대로 경제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네.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재기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처럼 말해서 네. 한 채 더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두채, 셋채. 근데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세법 개정안에 지방은 무풍지대가 결코 아니다. 그 동안에는 저장에만 초점 맞췄죠. 네. 이제는 저장을 백날 해봐야 세금만 더 나와. 안 팔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 바꾸셔야 돼.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실제 어떤 이 소유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뭐 18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2020년에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굉장히 심했던 것에 이제 근접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거주 안 돼, 실거주 더 해라 이런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집값은 고가주택 중심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세입자 불안이 또 다른 지금 복병이죠. 이 보유세 증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세 증가인데 지난번에 재정학회인가 그래서 보니까 보유세가 1% 늘어나면은 전세 보증금은 한 30%, 월세는 47%가 세입자한테 증가된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증가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저는 이게 원론보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시차의 문제예요. 단기로는 증가를 할 수 없어요. 공실이 발생해 버려. 그래서 장기로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그죠? 증가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 교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세입자가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집주인이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이 박앤파워라고 그러는데 교섭력을 쥐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아파트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떠넘기겠죠. 그다음에 수급 구조, 공급이 과잉 지역이냐 부족 지역이냐. 지방은 다 집주인이 떠나야 돼요. 집이 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저기 안 가고 여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골라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93.9%입니다. 인천, 경기도 100%가 안 돼요 지금. 특히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박앤파워가 높은 곳 아파트죠. 그다음에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이러면은 상당 부분이 늘어나는 세금이 세입자한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되고 증가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리나. 그래서 제가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이게 이른바 맥락을 보셔야 돼. 텍스트보다 컨텍스트를 보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서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의 교섭력을 올리려면은 공급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100% 정도까지 가야 돼 지금.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전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이 풍선 효과가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뭐 10억 이하를 아예 그냥 이 20대 30대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많이 못 산다는 이 불안감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뭐 흐름의 일부일까요? 그렇죠. 그 상반기에 그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른바 이제 이게 이제 중저가 주택 쪽, 요게 이제 약간 고가 주택하고 갭매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초가 주택은 넘치다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중저가들은 이 대출 문턱이 낮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부담도 없고 뭐 장투공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약간 그 갭 매우기나 아니면 뭐 차이 매우기나 아니면 순환매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 지금 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주로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는 지역에 서울의 부도심 지역들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 쪽 업무지구 가깝잖아요. 이쪽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다만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금리가 지금 8월 27일 날 금통위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금리 올리고 미국은 안 올린다는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2.75%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한 번 3% 가고 내년에 한 번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한 번 올려서는 이게 반응이 없어요. 항상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경제 정책은 누적적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예요. 임계점을 넘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이게 한 번 올려서는 끄떡도 안 하죠. 근데 이게 세 번째 올렸을 때는 저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집주 사시는 분들 뭐 사시는 건 관계 없는데 공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시는 거는 관계 없다고 봐요. 근데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기회비용 상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값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게 내지른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안 맞아. 어차피 뭐 우리 옛날에 이걸 겐또라고 그러는데 잘 안 맞습니다. 전망은. 전망은 적중률이 49%밖에 안 돼요. 그 괜히 전망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뭐 공급 부족 쪽에 너무 지금 오리엔트 돼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주 싼 곳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집값이 많이 빠진데 뭐 지금은 파주 가령 뭐 그러니까 고양, 뭐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는 고점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9%까지 나오더라고요. 양주는요 2021년 2분기인데 아까 실거래가 상반기까지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29%야. 근데 간 3대 그냥 뭘 따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뭐 여러 가지 뭐 SNS를 타고 이게 이제 뭐 투자 수요가 좀 몰린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동탄 같은데, 용인 수지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이게 혹시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돼. 이게 서사적 버블이라고 그래 제가. 내러티브 버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동탄 22억 7천은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버블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뭐 서세권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지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이제 SNS나 언론이 만든 일종의 저는 내러티브 버블이라고 봐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데들은. 그런 데는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소신 있게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내 집인데 뭐 타이밍 잰다고 뭐 삼성전자 사듯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투자보다는 간절함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집을 투자로 사요. 항상 틀리는데 간절함하고 절박감이 있으면 집을 사는 거야. 집 사는 게 뭐 어떻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말씀드린 건 금리 인상 부분하고 단기간에 좀 오버슈팅 돼 있는 이쪽들은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어차피 내 집 사는 건데 뭐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타이밍은 안 재셔도 저는 될 것 같다. 다만 대출 부분만 조금 줄여라. 30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집값의 30%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이제 월급이 한 30% 정도 요 정도로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왜 금리 상승기 때는 원래 주식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니 그죠? 맞습니다. 예금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뭐 달걀 모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자산 시장은 뭐냐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에 이게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메리트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저축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이 4.5%까지 갔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3.8, 3.7 그러던데 4.5면은 뭐하러 주식을 해요 그냥. 열심히 저금하는 게 낫지. 1년에 보통 훌륭한 포트폴리오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식의 수익률이 6%예요. 경제 성장률 2%. 그죠? 물가 상승률 2%, 프리미엄 2%에서 6%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면 됐지 뭘 더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승기 때는 언제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 경제 공식이나 예측에 근거해서 몇 가지 변수 넣어가지고 그걸 전망하면은 나중에 그거 한번 당합니다. 경제 공식대로 경제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의 쇼크가 와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죠.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 때문에 작살이 났잖아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대폭락이 왔잖아요. 그게 네네. 누가 예상했어요? 미국이 금리 오르면서 생긴 문제인데 맞아요. 내부 변수가 아니에요. 외부 변수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전부 다 외부 변수예요. 주택시장은 주택시장 전문가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큰 위기는 거의 다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잘 안 믿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남에 집이 없어. 그거는 말하는 거하고 네. 내 재산을 갖다 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요번에 안 먹어도 낮에 먹을 기회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박운갑 박사님께서 부동산 뭐 정책, 뭐 세금 그리고 금리, 위기 관리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좋은 어떤 감명 그리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지금 지방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는 아마 계신 분들이 조금은 헷갈리실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방은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 지원 쪽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주죠. 네네네.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재기 하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말해서 네. 한 채 두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두 채, 세 채. 근데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세법 개정안에 비조정 대상 지역, 부산, 대구 같은 경우도 두 채를 갖고 있으면은 거주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장특 공제가 없어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장특 공제라는 말이 없어지잖아.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공제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살다가 이쪽으로 10년 옮겨야 돼. 메뚜기족이 아마 탄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고려하셔야 되고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에서 뭐 해운대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수성구 아파트라든지 네네. 주로 이제 좀 비싼 지역 아니면은 좀 중저가를 세 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가 더 많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많다는 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세법 개정안이 지방은 무풍지대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 방송 같은데 보니까 뭐 큰일 났다 이런 이제 그 보도들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을 섞지 말고 내가 냉정하게 이게 재무설계든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든 어떻게 구성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일 수도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부자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른바 패러다임 혹은 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건 레드오션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누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그래요? 아파트 불패 신화만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상가를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빌딩도 옛날처럼 안 사고 거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구 감소 시대, 저성장 시대의 특징은 거래 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약간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래요. 저보다 한 20살 혹은 뭐 10살 위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로 하시는데 이제 한 분 중에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돈이 생기는 순간 마다 임야를 사놓았어요. 10만 평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 누가 살 것 같아요? 누가 사겠어요? 이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른바 비삼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세금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무겁게 매깁니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27년 말, 내년 말까지 파셔야 돼. 그러면은 지금 부재지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네. 나대지 이런 거죠. 네네네. 그거는 현재로는 보통 세율이 6에서 45%인데 10% 포인트만 더 내면 나머지 장독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28년도부터는 이게 세율이 20% 포인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장독 공제를 안 해줘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근데 그러면은 내년 말까지 파셔야 되잖아. 맞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지금? 지금은 농사 안 지으면 전부 다 이행 강제금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때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부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스톡이 아니야. 플로우로 보셔야 돼. 이게 이제 흐름이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거는 저장 개념이고 네네네. 뭐 혹은 뭐 이게 뭐 저량 유량 얘기하는데 유량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따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 흘러야 돼. 네네. 그동안에는 저장에만 초점 맞췄죠. 네. 이제는 저장을 백날 해봐야 세금만 더 나와. 안 팔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앞으로 거래 절벽이 일상화된 시장에서는 네. 황금성과 유동성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도 정작 필요할 때 팔리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감옥이에요. 그걸 자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마인드가 돼야 돼요. 금융자산 마인드가 뭐예요?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팔수 있는. 앞으로 부동산은 네네. 거래가 없다니까요. 음. 거래가 안 돼서 지금 그나마 아파트가 좀 거래되지 안 팔려가지고 전 국토가 지금 아우성이야 아우성. 그래서 이제 이미 사놓은 걸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새로 접근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거죠. 부동산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집은 맞습니다. 사는 것이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부동산이냐의 판단 기준은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거래준율이 뚝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융적 시각에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동산 함부로 사시면 안 돼.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서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팔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세금만 더 나오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앞으로 판단 기준은 뭐다? 황금성이다. 거래준율이다. 네. 앞으로 아마 부동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만 덜렁 갖고 있는 이른바 아까 그거 있잖아요. 랜드리치 캐시플로우. 네네네. 지금 아까 강남 고가 아파트 하나만 그거만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랜드리치 캐시플로우입니다. 부동산 거지죠. 거칠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아마 아랫세대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랫세대는 그나마 아마 황금성이나 금융자산 관점에서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윗세대 분들은 여전히 그런 옛날 그 이른바 그 한참 성장할 때의 어떤 그 산업화 시대 논리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특히 농경 시대의 마인드를 여전히 갖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어요. 아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려. 다만 그거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팔려야 된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을 내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케인스라고 이제 아마 그 거시 경제학자분들 아마 뭐 케인지안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뭐 우상이죠. 저도 우상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항상 예상의 예상을 말씀하셨어요. 아. 남들의 예상을 예상하셔야 된다. 그게 이른바 미인 투표 같은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찍어봐야 돼요. 미인 당선은 안 되잖아. 맞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미인을 찍어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인 컨테스트니까. 나중에 이제 찍으면 상 주는 거잖아요. 마치면. 네네네. 그럼 남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을 해야 결국은 그렇죠. 내가 그거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거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는 타자의 욕망이라고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그게 집하고 부동산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쉘터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쉘터는 이제 우리가 안식처 같은 거 이런 네네네. 집이죠. 네. 부동산은 그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 삶의 안식처니까 감정을 집어넣으면 그게 집이 되는 거고 거기다 약간 자산적 가치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은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것은 이 홈과 하우스가 양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도시가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은 잘 사셔야 돼. 그 진짜 안 팔려가지고 네네네. 세금만 많이 나오고 그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고 골치 아픈 상황들이 지금 속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동산을 사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압축하셔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외에는 내가 뭐 몸이 아파서 전원주택 지을 수는 있죠. 우리 자식이 고생해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흐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대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이나 내가 알고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순간부터 시대착오적인 어떤 의사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저는 빨리 그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AI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아웃데이트하시라고 비워내는 게 더 필요하다 할 정도로 네네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지식은 올드한 정보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새로운 흐름을 못 받아들여요. 이른바 인지지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그니티브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대부분이 지식인들이 인지지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 부동산 그러면 뭐 허벌판 뭐 농가 땅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거 요새 안 통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설계하시든 뭐 하시든지 간에 조금은 이게 뭐 시대 정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대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부동산은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이나 축복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과 감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 지금. 네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아까 황금성이나 유동성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뀌면은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옛날에 자기 경험했던 것을 너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성이나 이게 콘크리트 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굳어진 어떤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 그다음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허함 네. 이런 자세들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신 박웅갑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먼 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